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형님, 아니 계엄이 터졌어요. 야, 이게 저희가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제 라디오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제 다른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나 강연에서 저를 맞으시는 분도 계실 텐입니다만, 이것저것 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녹음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라이브는 저희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조PD님이 생각보다 바쁜 분이라서 또 오셨을 때 또 한 세네 개 찍자 이렇게 해서 미리 다 찍어 놓고, 그리고 저도 해외 가거나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송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녹화해 놓은 거 다 쭉 내보내고 있는 과정에 계엄이 터졌네. 아니 역사책에서만 봤습니다, 사실은. 조PD 네 번째 계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녹화된 거 전부 내보내는 과정에서 중간에 댓글들을 봤더니, 너는 왜 계엄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냐. 온 나라가 난린데 뭔가 의견을 내라. 근데 저 같은 그냥 일반 민간인이자 그냥 공부나 하는 동네 학자가 무슨 의견 내는 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피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고정 출연하고 있는 김현정의 뉴스쇼, 이철이 뉴스쇼라고 해야 되죠. 주말에는 이철이 전 수석님이 진행하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다른 매체에서 의견을 많이 냈는데, 오늘 그래서 중언부언 또 의견을 낼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계엄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프레임을 하나 좀 드리려고. 좀 다른 시선으로 좀 경제학적으로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경제학에서 게임 이론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게임 이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계엄을 선언한 뒤에, 계엄을 이제 해제하고 난 뒤에 또 대국민 사과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해명이라고 해야 될지, 설명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두어 차례 발표를 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 두어 차례 발표된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야당이 안 도와줘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런 방법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다면 이런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심지어 민주주의의 상징, 난 이 나라가 민주주의의 상징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평, 불만을 미국 대통령들이 몇 차례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마침 그때 경제학자들이 어떤 해프닝으로 이걸 마무리 치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재밌겠는데요? 먼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타까워했던 대표적인 게, 아니, 야당이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내가 국정 운영을 해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래서 계엄까지 하게 됐다.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 그 맥락이. 그럼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그랬더니만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꾸 법안으로 올려서 내가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길 희망하나 봤더니, 뭐는 좀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뭐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논조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자, 1987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의 사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당시 상황을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 지자체에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예산을 수령하고 싶은데, 그러면 예산 수령하기 위해서 어떤 법안을 올려가지고 그 법안을 바탕으로 해서, 또는 어떤 예산안을 올려서 이 예산으로 우리가 이런 살림 하겠습니다, 이 신청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동안의 대통령의 권한은 이 거부권이야. All or nothing. 전부 이 예산안 계획 쭉 수립한 걸 봐서 오케이, 이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반영해서 진행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가 마음에 안 들던, 전부가 마음에 안 들던, 그냥 안 돼. 올킬.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삭감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닌 거지.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의회가 제출하는 여러 내용들, 기한들 중에서 all or nothing이 아니라 어떤 거는 요거랑 요거만 빼줘라. 그럼 내가 해줄게. 그래서 개별적인 거부권을 갖고 싶다. 1987년도 의회 연두교서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특히 레이건 행정부는 어떤 행정부야?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 엄청나게 국가 예산 삭감해서 그리고 민간에 이양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건전 재정 때문에 우리 이거 돈 쓰면 안 됩니다. 이걸 기조로 하는 그런 작은 정부, 뭐 최소한의 개입 뭐 이런 거죠. 그렇지. 바로 그걸 지향하는 정부다 보니까 본인이 보기에 이 예산 이걸 다 이렇게 쓴다고? 야, 이건 쓸 거 아니야. 이건 돈 필요 없어. 이걸 개별적으로 되게 자르고 싶다는 거야. 그걸 의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의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 레이건은 당연히 공화당이니까 민주당을 비롯해서 다른 쪽에서는 반대. 당연히 반대지. 의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드디어 레이건이 황제 노릇을 하려는 거냐. 지가 뭔데 문안 하나하나를 빼고 넣고 드디어 레이건이 미쳐서 황제 노릇을 하려나 보다 하면서 의회에서 난리가 났었어. 의회에서 만든 거를 고치려고 그러냐? 너에게도 충분히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입법부의 수장인 우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야. 거부권.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네가 거부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통으로 거부하는 권한이 아니라 하나씩 제거하고 하나는 뭐 하고 이것까지 네가 가져가겠다고? 그럼 네가 의회를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그런 반응이 있고 대통령과 의회 갈등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아이비리그의 여러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당시 블로그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그 어떤 매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대표적으로 아이비리그 대학이 많은 보스턴 같은 경우는 보스턴 글로브라는 그 동네 유력지가 있어. 그런데 나 칼럼 좀 하나 쓸게요. 칼럼 쓰고. 그렇지.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매체 그런 데다가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글을 쓴 거야. 방금 내가 설명해놨던 이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글을 썼느냐? 뭘 것 같아? 레이건이 진짜 황제가 될 것처럼 권한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라고 글을 썼을 것 같아? 아니면 의회가 뭔가 오판했다고 글을 썼을 것 같아? 후자야.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 당시 미국에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본인들이 그 두 집단의 옥신각신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답을 주려고 간단한 게임 이론 사례로 만든 거야. 자, 대통령이 의회에서 제출한 기한에 대해 개별적인 거부권을 갖고 싶은 거야. 이는 대통령이 원하는 기획안만을 당연히 실행하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과연 대통령이 그 권한을 진짜 주면 개별적으로 네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문항 하나씩 삭제할 수 있는 거 너 줄게 라고 하면 정말 대통령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런 권한 달라고 하는 대통령도 바보 멍충이고 그렇게 하면 권한을 가져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극노하고 반대하는 의회도 바보 멍충이다라는 글을 경제학자들이 쓰면서 도대체 미 의회에는 경제학 공부한 사람이 없는 거냐 이런 논조로 칼럼을 쓴 거야. 사람 역시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했어. 자, U 플러스 M 둘 다 통과했었을 때 두 집단이 각각 얻게 되는 만족감이야. 얼마야? 3. 그러니까 의회도 3의 만족감을 얻고 대통령도 3의 만족감을 얻는 거야. 그런데 U만 통과됐었을 때 의회가 원하는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어떻게 한다? 4만큼을 얻고 대통령은 만족감이 1이지. 당연히 불만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이 U라는 안건은 누가 좋아하는 안건이야? 의회가 좋아하는 거죠. 의회가 좋아하는 안건이야. 그 다음에 M만 통과하면 반대지. 반대가 경우. 그러니까 의회는 1만큼의 만족감을 얻고 대통령은 4만큼의 만족감을 얻으니까 대통령은 M만 통과하길 바라는 거네. 둘 다 부결되면 둘 다 원하는 걸 못 얻었으니 so. 그래서 2로 잡은 거야. 대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저지했으니까 1은 아닌 거죠. 1은 아닌 거지. 그렇게 정한 거야. 그리고 둘 다 통과됐던 U하고 M은 내 것도 통과가 된 거니까 내 것마저도 통과 안 된 것보다 만족감이 커야 될 거 아니야. 대신 상대방 걸 약간 저지하진 못했으니까 자기 것만 통과한 거보다는 낫고. 그렇지.
그래서 3인 거야. 내 거도 못한 것보다는 당연히 좋을 테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대충 설명 이해했지? 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대통령이 본인이 요구했던 개별적인 거부권이 없을 때를 한번 보자고. 네. 그러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는 4가지야. 네. 의회가 U 플러스 M의 안건을 통으로 대통령에게 보냈을 때, U만 보냈을 때, M만 보냈을 때, 그냥 우리 하지 맙시다. 이 4가지가 있겠지. 자, 그러면 U 플러스 M이라는 안건이 대통령에게 올라왔을 때를 보자고. 그럼 대통령은 내가 싫어하는 M은 제외하고 U만 하겠습니다. 이 개별적인 거부권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 all or nothing이니까 그냥 승인을 통으로 하던 거부를 하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앞선 그 차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둘 다 승인하면 만족도가 어떻게 된다? 각각 3, 3이고 그러니 둘 다 승인하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각각 3, 3의 만족을 얻는 거고 그렇죠. 거부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니까 둘 다 부결된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걸 내가 여기다 앞에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의회가 U 플러스 M의 안건을 올렸어. 그러면 대통령은 승인 또는 거부만 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럼 대통령 스스로는 이 둘 중에 자기는 어느 걸 선택하겠어? 승인을 하는 게 낫겠죠? 당연하지. 둘 다 부결됐을 땐 이만큼의 만족감을 못 얻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내가 원하는 바를 못 달성하는데 승인을 해버리면 3을 달성하니 더 둘 중에는 승인을 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의회가 U만을 올렸어. U만 통과되면 의회가 4, 대통령은 1의 만족감을 얻는데 자, 그러면 U를 가지고 왔어. 그럼 대통령은 승인을 할 경우에 자기의 만족감은 1이고 거부를 하면 자기의 만족감은 2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 한다?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의회가 애매한 건을 올리면 대통령은 당연히 뭐 한다? 당연히 승인한다. 승인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걸 결정하겠지. 그렇죠. 저 둘 중에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진행 안 한다 그러면 2가 되겠지. 네. 자, 그러면 개별적인 거부권이 없었을 때 대통령이 누리게 되는 만족감들은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런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지. 보면 3, 2, 4, 2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그렇죠. 그럼 의회 입장에선 야, 대통령에게 U 플러스 M을 올리면 대통령은 승인할 거고 U만 올리면 거부할 거고 M만 올리면 승인할 거고 둘 다 부결되면 저렇게 될 거야. 네. 그러면 의회도 자기 만족감을 더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의회는 당연히 어느 안건을 들고 갈 거야. U 플러스 M으로 가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저와 기질 그리고 대통령이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추진할 건지 뻔히 알기 때문에 의회는 안 되겠다. 나머지는 거부할 거 뻔하니까 U 플러스 M으로 그 우리 법안 또는 예산기획안 아니면 특검 법안 이런 거 만들어서 올려. 그렇게 해서 U 플러스 M으로 가져갈 거고 그럼 대통령은 승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의 만족감은 각각 얼마? 3, 3. 그렇지. 그 대통령이 개별적인 거부권을 갖지 않았을 때 최종 결론은 기억해야 돼. 3, 3의 만족감을 갖는 거야. 네. 의회도 3, 대통령도 3의 만족감을 얻는 거지. 그럼 개별적인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야, 그럼 이제 변수가 좀 많아요. 경우의 수가 더 많네요. 그렇지. 의회가 U 플러스 M의 안건을 올렸어. 그럼 대통령은 거부권을 가지니까 둘 다 승인해도 되지만 U만 거부하겠습니다. M만 제가 빼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둘 다 거부하겠습니다. 저걸 다 실행할 수 있잖아. 그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저 권한들 중에서 대통령은 최종 뭘 선택할까? U를 거부하겠죠. 왜? 본인이 원하는 게 그렇죠. M이니까. 네. 그러면 U 플러스 M이 올라와도 결국 대통령은 U를 거부할 게 뻔하기 때문에 결국 U 플러스 M의 안건을 의회가 올려도 대통령은 U를 거부한 저걸 선택해서 대통령의 만족감은 4, 의회의 만족감은 1이 되는 거야. 됐지?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U만을 올렸어.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만 올렸으니까 뭐 개별적으로 거부할 거 없는 거잖아. 네. all or nothing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U만 올라왔을 때 대통령은 둘 중에 뭘 하면 되는 거야? 거부해야죠. 거부해야 자기가 이만큼의 이득을 얻으니까 거부를 하겠지. 그렇죠. 승인을 하면 1밖에 못 얻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의회에서 M을 가져왔어. 그럼 대통령은 당연히 승인해야죠. 그렇지. 나 자신이 좋아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고 둘 다 만약에 안 하기로 결정하면 뭐 결국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거니까 이게 되겠지. 네. 자, 그러면 다시 의회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고. 네. 대통령이 나는 내 멋대로 하려고 거부권도 개별적인 거부권까지 가져야겠어 라고 해서 진짜 그 개별적인 거부권의 법안까지 통과돼서 대통령이 그런 무지막대한 권한을 갖게 됐어. 그럼 의회는 결국 자신들이 안건 올리는 U 플러스 M, U, M, 그 다음에 동시에 부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해서 지금 붉은색으로 제가 네모칸 쳐놓은 걸로 의사결정을 할 걸 뻔히 알겠지. 그렇죠. 그러면 그걸 뻔히 아는 의회는 결국 어느 걸로 올릴까? 결국 U로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둘 다 안 하는 걸로. 이걸로 가겠지. 그렇죠. 왜?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죠. 야, 그렇게 될 바에는 우리가 그래도 하려는 걸 조금이라도 더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독단으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안 되겠다. U만 올리자. 안 되겠다. 그냥 안 한다고 하자 해서 결국 결론은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비교해보자고. 대통령이 황제가 되려고 한다라고 의회가 막 아주 난리가 나면서 개별적인 거부권 나 못 준다 라고 했었을 때와 개별적인 거부권을 가졌을 때 실제 대통령이 자기의 만족감을 더 높인 게 뭐야? 거부권이 없었을 때 대통령이 오히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걸 더 잘할 수 있었고 그렇죠. 개별적인 거부권이 있었더니만 결국 자기 거부권 다 실행할 걸 이미 다 예측한 의회는 그러면 우린 이런 식으로 법안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러니 대통령이 오히려 자신의 권한이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거를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100% 양보해서 대통령이 정말 난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었는데 의회가 안 도와줘요. 제가 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야? 의회가 안 도와준다는 건 내가 더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의회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말에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거와 똑같은 표현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의회가 계속 도와주기를 뭐 간곡히 부탁하고 빌 수는 없거든. 그게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민주주의는요, 이해하는 순간보다 오해하는 순간이 더 많은 게 민주주의예요. 명언입니다. 그러다 보니 레이건 대통령도 답답했겠지. 그래서 난 개별적인 거부권을 줘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자신의 권한을 더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요, 미국에서도 이미 이런 일들은 87년도니까 언제니? 근 30년 전에 있었네. 그렇죠. 아니지, 4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30년 전, 40년 전 사이쯤에 벌써 이런 게 일어났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완전 레이건 같은 푸념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쟤들이 자꾸 태클 건다.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더 권한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조건 의회와 대통령의 권한들을 존중하면서 진행을 해야 그나마 자기도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회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이 자꾸 뭘 더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해서 그걸 그럼 안 들어주고 그럼 네가 이 나라가 네 거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나이스한 그 국회의원들, 어떻게 보면 좀 스마트한 국회의원들은 저기요, 그게 당신이 지금 자충수를 두는 거야. 그거는 알아? 예전에 레이건 때 제가 유럽 사례는 오늘 안 가져왔는데 유럽에서도 이런 사례가 4건이 있었어요. 모든 나라는 민주주의는 항상 이렇게 싸우고 다투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이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저걸 왜 하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담론들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다. 옆에 대통령 옆에서 누가 앉아서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어. 네. 이거 좀 보세요 하고 설명을 해도 그래도 그분도 공부 좀 하신 분이니 그렇네. 내가 이거 윽박만 지르고 섭섭하다고 얘기한다고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더 권한이 많았으면 좋겠다 할 것도 아니었네. 너무 법학 공부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네, 하여튼 경제학도 좀 하셨어야 되는데. 법학 공부도 내가 지금은 의심이 많아.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누가 알려주는 참모도 옆에 없었나 해서 그것도 난 좀 아쉽고, 반대로 의회도 대통령 뭐 좀 뭘 더 하겠다고 해봤자 누가 가서 야당이 저희 그렇게 하신다는 게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의회 시정연설에서 하던 뭐 이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이게 하여튼 조금 외국의 정치 사례들만이라도 간간히 제가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오늘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뭐 명확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의회가 말을 안 듣는다고 절대 섭섭해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탄핵의 첫 번째 근원적인 원인이 의회가 날 안 도와줘서라고 하는 그 말도 사실 경제학의 가장 대표적인 세부 분야 중에 하나인 게임 이론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저게 뭔 소리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댓글에서 탄핵에 대해서도 뭔가 여의도 멘션도 시사점을 좀 달라. 근데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건 법률가들이 판단해 그럼요. 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거는 판사님들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우리가 보고 수용해야죠. 저희는 나름대로 채널 성격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는 경제 채널이니까 경제적으로 다른 해외 사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선진화된 정치 문화가 가져지는데 우리 유권자들도 그들에게 뭘 요구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